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습니까? 내부 거래. 내부 거래요? 네, 영화 제목 같죠? 이병훈 나오는 예, 이병현. 아, 예. 네. 아이고, 영화 잘 안 보시나 봐요. 아, 그래서 그 영화 3번 봤습니다. 예.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네. 재벌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지난 3월 45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내부 거래 실태 점검을 진행해서 네.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네. 그래서 대기업 집단 내부 거래 실태 점검을 진행을 해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네. 직권 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대응하겠다. 어우, 무서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오너 일가에 보내는 네.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해결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걸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 우리 이종훈 박사가 보시기에 네. 재벌 개혁이라 그러면 무엇이 재벌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갑질이죠, 뭐. 갑질요? 어떤 갑질이죠?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에게 대한 네, 그러니까 부당한 그런 가격 후려치기라든가 예. 단가 후려치기. 단가 후려치기. 그게 사실은 가장 아프죠. 네. 그 밑에 하청업체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거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일거리를 줘야 될 거를 네. 자기네 이렇게 인하우스로 예. 자기네 관련 기업들 만들어서 그렇죠. 사돈의 8촌까지 해서 다 잘 예. 먹고 잘 사는. 예. 그러니까 그냥 땅 짓고 헤엄치는 예. 서로 뭐 이런 식의 밀어주기 하는 거죠. 그런 식이 그게 이제 문제인 네. 거죠. 네. 하여튼 뭐 뒤에 가서 제가 의견을 여쭙기로 하고. 네. 45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재벌 기업이겠네, 그죠? 그렇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45개 정도로 대기업 집단군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뭐 상장사들은 거의 100%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비상장사 가운데도 상당수 기업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은 현행법상 총수 일가 지분이 30%, 비상장사의 경우에는 20% 이상인 경우라 그럽니다. 네. 사실은 뭐 상당수가 여기 다 포함이 되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네. 이런 또 기류를 또 사전에 감지한 또 기업들 경우에는 사전 대응을 또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이사 자리를 계열사의 이제 대표이사 자리를 여러 개 맡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걸 일정 부분을 정리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일도 최근에 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뒷얘기가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보니까 4대 그룹과도 만남을 추진한다는 뉴스인데 왜 네. 만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개혁 대상 아닙니까, 그죠? 4대 그룹 4대 같은 재벌 경우에는 기업이요? 뭐 재벌 그룹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네. 4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벌 개혁의 핵심 대상 중에서도 핵심 대상인데 이게 좀 만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배경이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뭐 이 김상조 위원장이 설명한 바는 이렇습니다. 6월 미국 대통령 이제 그 순방 관련해서 기업인들이 참석을 할 텐데 대통령이 직접 재계 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거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의 취지도 설명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 높이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재계의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4대 그룹과의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공식 미팅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정례 뭐 미팅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자주 4대 그룹하고 뭐 대화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일단 읽힙니다. 예. 재벌 개혁을 앞두고 개혁 대상을 만난다. 공정거래위원장이. 네.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 개혁에 칼집을 갖고 계십니까? 칼을 들고 계십니까? 칼자루를 쥐고 있느냐. 칼자루를 쥐고 계십니까? 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부총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은 뭐 하시죠? 그렇죠. 청와대 경제수석도 있고, 예. 게다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그 개혁 대상을 만난다. 예. 그러니까 사건 수사 담당하는 검사가 이제 피의자를 뭐 수사하는 과정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는지 안 드러났는지도 모르는데 범죄 집단하고 만약에 접촉을 한다. 이러면 이건 약간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약간 뒷얘기들이 약간 흘러나오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면접 대상은 재벌 총수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이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재벌 총수들을 뭐 이렇게 개별 면담도 하고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거래들이 좀 이루어졌던 거 아니에요? 네. 모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엄정하게 어떻게 지금 이게 할 수 있을지 네. 그러나 약간 좀 그런 의구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회동이 될 것으로는 일단 보입니다. 저는 이분의 그 충직스러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대통령이 만나시게 되는 것보다 네. 경제를 관할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재벌개혁은 누가 하느냐. 공정거래위원장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수석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도 세우고 네. 산자부 장관도 세우고 외교부 장관도 만들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동으로 만나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독대는 아니죠. 창구를 독점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죠. 예, 그렇기도 하고 이제 네.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은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한 발 빼셨네요. 기업들이 정말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높게 평가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조치, 그러니까 제재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전에 충실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이 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뒷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없잖아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잘 하겠죠 뭐. 근데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면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들여다보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청문회를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 모두에게 정확히 알리고 끝까지 위반 사항을 추적해서 그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 민사 고발을 해서 그거를 되돌려 놓는 게 공정거래위원장의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재정부 고형건 1차관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차관께 직접 한번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기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돗자리 깔아드릴 때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고형건 1차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한 대책이 있죠?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 일부 지역 등에 최근에 5월 한 3주차 정도부터 상당히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또 청약시장 쪽에서 좀 부동산이 좀 과열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전체로 이게 확산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방에서는 아직도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투기 심리가 확산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것이 자칫 실기를 하면 이게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예를 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든지 전매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네. 그 세 곳을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광명, 예. 부산 기장, 부산 진구 등을 추가로 조정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예. 또 서울에는 예. 현재 강남 4구에만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예.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전역에 서울 전역으로 이제 이걸 강화를 했고요. 예. 특히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집을 살 때 네. 금융기관에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는데 네. LTV, DTI 이 규제 비율을 네. 지금보다도 10%씩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 폭이 줄어든 거죠. 예. 특히 이제 잔금 집단 대출할 때 그 잔금 대출에도 네. 처음으로 DTI를 적용을 했고요. 예. 또 재건축 조합원이 여러 채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이 경우에도 최대 2개만 그러니까 재건축이 완료되고 난 후에 네. 집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제를 강화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그 현장 점검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국세청, 국토부 등등이 예. 그 주로 부동산 업소 등을 방문을 해서 네. 그 탈법이 있거나 하는 것을 적발해서 예. 신고를 하면 네.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활동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예. 주로 되겠습니다. 첫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근거는 어디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정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이번에 지정은 안 했고요. 예.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한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네, 투기과열지구는 이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더 강한 규제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예. 재건축 조합원 같으면 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다음에 예. DTI도 40%밖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훨씬 이제 강도가 센 규제인데 네. 저희들이 이제 그것까지 할 정도로 아직은 과열된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을 추가하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DTI와 LTV를 동시에 강화를 한 것이고 상황을 더 보면서 저희들은 진정이 이제 되리라고 보는데 진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과열 양상이 가면 그때 투기 과열 지구를 포함해서 더 강한 규제를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세청과 국토부가 같이 부동산 중개사나 시장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형사 고발까지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조사를 하게 되면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는 말, 전매한 거를 중개했거나 이런 겁니까? 예. 전매 제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편법적으로 한다든지 또 법적인 어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뭐 떴다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장 교란 질서를 하는 경우에는 적발을 하게 돼 있고 작년에도 이거를 했었는데요. 작년 같으면은 적발을 해서 한 4,000건. 그다음에 거기에다 과징금 부과한 것이 200억 한 230억 원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러셨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러고 근데 국토부는 사실 전국의 실거래 토지 가격을 조사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도 DTI, LTV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어느 부처에서 주로 정책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주택을 건설하고 거래를 하고 이런 실물 행위는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택법 등 여러 가지 법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과 관련된 그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것은 국토부고
자금 조달에 관련된 부분은 네. 금융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것을 추진할 때는 네. 어느 한쪽만 보고 하면 그렇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네. 항상 기획재정부가 도중에 네. 이 관계 부처들을 함께 모아서 네. 조정을 해서 예.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고 예. 부처 간의 갈등이 그렇군요. 있으면 또 조정도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말이죠. 모 부장판사가 억울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 개 쓴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살아가면서 억울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서민들이나 실수요자 분들은 이번 정책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좀 억울하게. 네. 뭐라 그럴까요. 이 해당 사항이 되면은 좀 규제받을 수 있고 대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겠죠. 그죠? 대부분 그런 분들이야 뭐 10억, 20억짜리 주택 사실 분들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에 대책의 목적은 투기적인 수요를 차단하는 데 있고 예. 내 집 마련을 이제 소중한 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네. 실수요자들은 절대 예. 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 이 가장 이제 효과성이 강한 부분인데 네. LTV나 DTI 규제를 할 때도 네. 이 서민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종전에 LTV와 DTI 비율을 예. 현행대로 예. 이걸 10%포인트 내리지 않고 현행대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하지만 얼마 전에 부동산 중개사를 볼 일이 있어서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이 아파트는 5번 이상 전매가 된 아파트라서 한 1억씩 차익을 보고 거래가 됐습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구름은? 비 쏟고? 저희들이 지표로 보면, 네. 이 부동산 값이 오르기 시작한 것은 예. 한 5월 3주차 정도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예. 그리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아주, 개별적인 경우에는 네. 방금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예. 특수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을 모두 다 그런데 정책으로 그렇죠. 잡기는 네. 좀 한계도 있고 예.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실수요자 서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고용권 차관께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부 고용권 1차관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